자, 우리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예, 146쪽이고요. 한번 가보죠. 자, 13번 지문이죠. 사양 현산에, 자, 해질 무렵이죠. 저녁 햇빛이 비치는 현산에 턱툭은 철쭉꽃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쭉꽃을 문이 봐라. 그죠? 짓눌러 밟고, 지르 밟고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서 내리 눌러 밟고. 자, 우계지륜이, 이 우계지륜은요, 쉽게 생각하면 새의 깃털로 지붕을 꾸민 수레를 얘기하는 건데, 신선이 타는 수레입니다. 자신이 탄 수레를 이제 우계지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스스로를 신선히 빗대고 있는 거고요. 자, 경포로 내려가니 경포호 얘기하는 거죠. 다음 여정이네요. 그 다음에 심리빙환을, 심리에 걸쳐서 얼음같이 흰 비단을, 맑은 경포호를 심리에 걸쳐서 흰 비단을 깔아놨다, 펼쳐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리고 고쳐 다려, 다시 다려서, 비단을 다리고 다시 다려, 물결이 굉장히 잔잔한 거네요. 자, 장송, 큰 소나무 우거진 속에 슬카장 실컷 펴졌으니, 그죠? 펼쳐져 있으니 경포를 얘기하는 거고요. 물결도 자도 잘샤, 물결이 잔잔하기도 잔잔하구나. 또 모래를 해리로다, 모래를 셀 수 있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맑다는 얘기죠. 매우 맑으니까, 그죠? 모래를 셀 수 있을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주, 외로운 배니까 한 척의 배예요. 한 척의 배를 해람, 그죠? 해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닷줄을 풀어서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 척의 배에 닷줄을 풀어서라는 거니까 말 그대로 한 척의 배를 띄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한 척의 배를 띄워서 정자 위에 올라가니, 경포에 있는 정자면 경포도 얘기하는 거겠네요. 자, 강문교라는 다리 넘어 있는 곁에 대양이 큰 바다가 거기로다. 그죠? 경포 너머로 이제 동해가 보이는 거죠. 조용하구나, 이기상, 환원하다, 넓고 아득하구나, 저 경계, 바다와 호수의 경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조용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정밀미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넓은 데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광활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문장 구조 보면 뭐뭐하다 뭐뭐하다 뭐라고 해가지고요. 대꾸법이라는 거 확인되죠. 그다음에 이도곤, 여기보다 갖춘데, 여기보다 아름다움을 갖춘 곳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해가지고요. 경포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 홍장고사를, 홍장이라는 기생에 얽힌 옛 이야기를 헌사타, 야단스럽다 하리로다. 이 경포호에 홍장이라는 기생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그 이야기가 있는 것이 너무나 야단스럽다 하리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맥락이 뭐냐면, 홍장 고사는 제가 시어풀이에서 가볍게 다뤄주기는 했는데요. 이 고려 말에 강원 감사 박신이 이제 이 지역에 홍장이라는 기생을 매우 좋아했다고 얘기를 해요. 옛날이니까 가능한 얘기죠. 결혼한 사람이었고. 근데 막상 이제 임기가 끝나고 떠날 때가 되니까 너무 아쉬운 거죠. 근데 박신 밑에 부사로 이제 조운훌이라는 사람, 이 옛날 재미있는 얘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조운훌이라는 부사가 있는데 가기 전에 한번 놀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운훌이 이 감사 박신을 찾아가서 홍장이 병으로 갑작스레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신이 안 그래도 그 임기 끝나고 돌아갈 생각하다 하면서 홍장과 헤어질 생각하니까 안 그래도 슬픈데, 갑작스레 병으로 죽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 낙심하게 되죠. 근데 이제 조은우리 아이 뭐 기생 죽은 건 죽은 거고 날이 가실 대로 됐고 하니까 한번 뱃놀이나 하자, 그래서 경포에 이제 박신을 초대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경포호에 배를 띄워놓고, 옛날 그 이렇게 뱃놀이 하는 배들 같은 경우에 그 이렇게 유선형이 아니라 평평한 그런 판옥성 같은 그런 배죠. 그래서 이제 상 차려놓고 술도 마시고 하는데, 이 조운을입니다. 조운을이 박신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경포가 너무나 맑아서 가끔 신성과 선녀가 내려와서 뱃놀이를 하는데 눈에 보이더라도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 신성과 선녀가 뱃놀이를 하는 곳은 이게 인간의 세계와 다르기 때문에 저기 휩쓸리면 시간이 훅 흘러가서 인간 세계에 한 100년이 순식간에 흘러간다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박신이 에 뭐 그런 게 어딨냐고, 뻥치지 말라고 이렇게 웃고 떠들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술 마시고 있다 보니 저쪽에 배가 한 척 보이는데, 그 흰 수염을 흩날리는 노인이 노를 젓고 있고 여기에 선녀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성과 선녀인가 해서 이제 그 조은을이 얘기했잖아요. 저기 휩쓸리면 안 되는. 근데 멀리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배가 미친 듯이 노를 저어가지고 박신과 조은을이 있는 배로 확 다가오는 겁니다. 이 신선석에 휩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자세히 봤더니 선녀 분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조은을이 죽었다고 얘기했던
홍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우늘이 박신 임기도 다 되고 가니까 놀리려고 홍장을 선녀 분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수염이 긴 노비를 시켜가지고 박신을 놀려먹은 이야기인데 이런 거죠. 핵심은 뭐냐면 지금 정철이 경포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은 어떤 거예요? 굉장히 조용한 거죠. 근데 이렇게 조용한 경포호에 그죠? 기생과 짜고 감사를 놀려먹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게 지나치게 시끄럽다라는 거죠. 이렇게 조용한 곳에 감사를 눌리는 시끄러운 이야기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말 그대로 경포는 그렇게 시끄러운 이야기가 어울리는 곳은 아니야 해서 경포의 조용한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홍장구사를 외울 필요는 없고 뭘 강조하기 위한 건가란 맥락 잡으시면 돼요. 강릉 대도 지역 행정구역이죠. 강릉 대도 지역의 풍속이 좋구나. 절효 정문 말 그대로 충신효자 연려를 기리는 문이죠. 골고리 마을마다 벌었으니 그저 버려져 있으니 그럼 여기 충신효자의 연려가 많은 거니까 비옥가붕 그죠. 질비한 집들을 다 벼슬에 봉할만 하다라는 뭡니까 태평성대가 모든 백성들이 착하게 살아가는 거니까 태평성대 아니겠어요? 태평성대가 이제도 있다고 하겠구나라고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해보죠. 어디에서요? 경포에서 뭡니까? 호수의 잔잔함과 맑음, 그 다음에 호수 바다 경계의 넓고 아득한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릉 대도 지역에 뭡니까? 절요 정문이 널려 있는 걸 보고 풍속이 좋다라고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14번 지문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간 죽서루 이건 말 그대로 정말 누각이고요. 죽서루 50천이라는 시내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태백산의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해가지고요. 이 죽서루 앞이는 50천의 산 그림자가 비치는 거죠. 이 그림자를 차라리 한강의 목명은 남산 얘기하는 겁니다. 한강의 남산에 다이고저 닿게 하고 싶구나 해가지고요. 시내에 비친 이 산 그림자 아름다운 모습을 한강의 남산에 가 닿게 하고 싶다. 임금께도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뭐가 드러나요? 영군 지정이 드러나고요. 네, 왕정이라는 것은 관찰사의 여정, 관원의 여정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원의 여정이 유한하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정치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풍경이 싫지 않으니 유회에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많기로 많구나. 이 생각 저 생각이 나는 거죠. 확 때려치고 그냥 예전처럼 벼슬에서 물러난 다음에 여행이나 다닐까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니겠어요? 자, 마음속 품은 생각이 많기로 많구나. 객수 나그네의 근심 시름을 둘 데가 없다. 달랠 길이 없다 해가지고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풍경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자신이 관찰사이기는 하지만 확 때려칠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말 그대로 관찰사의 입장과 나그네의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 고전 시가든 고전 산문이든 항상 갈등 요소가 나타나면요. 어떤 식으로는 해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뒤에서 어떻게 해소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이대로 선사, 신선의 뗏목을 띄어내서 북두성 견우성으로 향해 볼까? 신선돼서 확 떠나 볼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선인, 문맥상 여기서 얘기하는 선인은요. 말 그대로 삼일포에서 회상했던 내 국선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국선을 찾으려 단혈에 머물러 볼까? 이 동굴에 머물러 볼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면 지금 어디에서요? 여정, 죽서루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갈등하고 있는 거죠. 영군 지정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갈등하면서 그죠? 나그네의 근심 이대로 관찰사 팽개치고 떠나볼까라는 나그네의 근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5번 지문 한번 가보죠. 그죠? 이제 마지막 여정이에요. 천근을 못 내 보아서 천근 하늘 끝입니다. 그래서 하늘 끝을 못 내 보아서 망양정에 오르니 실제 정자고요. 이게 마지막 여정이에요. 다행이죠. 망양정에 오르니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가?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가뜩이나 노한고래, 성난고래 누가 놀래관대 놀라게 했기에 물을 불거니 뿜거니 어지럽게 구는 것인가. 그래서 마치 이 뿌려지는 물결이 은색산을 꺾어내서 온 세상에 내리는 듯 흩뿌려 내리는 듯 5월달 장천 높은 하늘에 백설 흰눈은 무슨 일인가. 요거 맥락 잘 봐야 되는 거죠. 5월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백설이라는 흰눈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바로 파도를 빗대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에 뭐 물 뿜는 고래가 동해에서 발견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죠 뭐 향유고래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가뜩이나 성난 고래라는 것도 거센 파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철, 시적 화자인 정철이 갈등하고 있다 보니까 거센 파도를 보면서 성난고래가 날뛰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은색산을 꺾어서 뿌리는 것 같다. 흰눈이 날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노환고래, 은산, 백설 같은 경우는 다 거센 파도를 빗댄 거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 망향중에서 거센 파도를 보면서 그죠? 자신의 마음속의 갈등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5월 나왔으니까 아까 우리 떠날 때 3월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3월에서 5월까지 2달 정도 여행을 한 겁니다. 그죠? 임금한테 안 혼난 게 다행이죠. 그래도 곳곳에 임금 걱정하고 그리워하고 그랬으니까 선조가 뭐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계속 가보죠. 이제 여기서 본사가 끝나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 시적 화자의 갈등, 그죠? 자유로운 나그네와 그 다음에 관찰사, 이 관직에 있는 인간으로서 갈등이 해소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거 마저 봐야겠습니다. 자, 가보죠. 16번 지문, 요 결사 부분입니다. 드디어 자 적은 덧 잠깐 사이에 밤이 돼서 풍랑이 바람과 파도가 정하건을 자 가라앉건을 그러면 아까 갈등하는 상황에서 파도가 거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라앉는다는 것은 마음속의 갈등도 가라앉을 것임을 암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떻게 해소되는가는 꼭 잘 보셔야 돼요. 부상지척에 그죠? 해 뜨는 곳 가까이 부상은 뭐 전설에서 해가 뜨는 곳이라고 얘기하는 곳입니다. 뭐 거기 있는 나무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 뜨는 곳 가까이에서 참고삼아 함지가 반대말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2015년 국가직 9급의 어휘 문제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해 지는 곳이에요. 자 부상 함지. 자 명월 밝은 달을 기다리니 서광 상서로운 천장 긴 빛이 보이는 듯 숨는구나. 우리 상서롭다 그러면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 것을 상서롭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달빛이 보이는 듯 숨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 가보죠. 주렴을 굿을 꿰어 만든 발이죠. 블라인드입니다. 주렴을 다시 걷고 옥계 옥으로 된 계단을 다시 쓸면서 그냥 달빛 비친 곳의 계단을 옥계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죠. 실제로 옥으로 만든 계단은 아니에요. 주렴을 다시 걷고 옥계를 다시 쓸며 계명성이 돋도록 샛별이 돋도록 샛별 뜨는 게 이제 새벽이잖아요. 밤에서 새벽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꼿꼿이 앉아서 바라보니 백년화 한 가지를 뉘라서 누가 보내셨는가? 백년화라는 것은 흰 연꽃인데 당연히 시적 화자가 달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백년화라는 것은 달을 빗댄 겁니다. 그죠? 요거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미리 하늘에 떠 있는 광명의 존재잖아요. 달도.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이거 임금과 연결된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요 부분 보세요. 지금 여기요. 주렴을 고쳐 걷고 옥계를 다시 쓸면부터 여기까지 백년화 한 가지를 뉘라서 보내신 거 이 부분이 2020년 지방직 7급에 지방직 7급은 아직 피셋으로 안 넘어갔잖아요. 그죠? 2020년 지방직 7급에 요 부분이 인용이 됐고요.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윤선도의 오후가를 선택지 4개 배치한 다음에 각수를 배치한 다음에 소재가 똑같은 것을 찾으라고 나왔었습니다. 그죠? 윤선도의 오후가에 달 소재라는 게 있었잖아요.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나 윤선도의 오후가의 그 부분이나 둘 다 달을 소재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연결은 해 두시고요. 자, 어쨌든 달 뜬 거 본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세계, 달이 뜬 좋은 세계를 남대대, 여기서 얘기하는 남은 백성들 얘기하는 거겠죠. 백성들에게 다 보이고 싶구나. 좋은 거 나만 보지 않고 백성들에게도 좋은 거 보이고 싶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민정신 드러나고요. 자, 그 다음에 유화주 술입니다. 신선이 마시는 술을 유화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화주를 가득 부어 달에게 묻는 말이 영웅은 어디 갔으며 이 달에게 묻는 영웅은 문맥상 200을 가리키는 겁니다. 200이 달뜬 밤에 술 마시다가 강에 빠진 달을 건지겠다고 하다가 그대로 그냥 나오지 않았거든요. 뭐 일단 주사 부리다가 죽은 건데 세상 사람들은 달 건지러 갔다가 그대로 신선이 됐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달에게 묻는 영웅은 200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선의 삶, 신선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자, 200은 어디 갔으며 사선, 내 국선이죠. 다 신선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국선은 누구인가? 아무나 만나 보아서 옛 기별 옛 소식을 묻자 하니 신선이 산이 있다는 동해에 갈 길이 멀기로 멀구나 해가지고 여기까지는요. 일단 어디에서요? 계속 장소는 망향정으로 고정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망향중에서 달뜬 거 보고요. 백성들에게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이고 싶다는 애민 정신과 그 다음에 이백과 내 국선의 행방을 묻죠. 신선의 삶에 대한 동경 같은 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장소는 계속 망향정이에요.
마지막 장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결사 이 부분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갈등 해소는 안 됐어요. 17번 마지막 부분입니다. 송근. 자,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 풋잠을 얼핏 뜨니 이제 꿈꾸게 되죠. 꿈에 한 사람이 나에게 이르는 말이, 그러면 꿈속에 누군가 나타났어요. 꿈속에 다른 사람이죠. 한 사람이 나에게 이르는 말이. 우리 고전시가든 산문이든 사람이 크게 둘로 구분될 때 맥락 잡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꿈속에 나타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큰 따옴표 쳐보죠. 그대를, 그러면 꿈속에 나타난 한 사람이 정철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철 그대를, 그죠? 내가 모르겠는가. 원래 당신은 상계 하늘나라의 진선이었다. 참 신선이었다. 안 그래도 신선처럼 살고 싶어서 그죠? 안달이 났는데 꿈속에 나타난 사람이 정철 보고 당신 신선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당신이 황정경 일자를, 황정경은요 신선의 도가 담긴 경전이라고 하는데요. 하늘나라에 있는 신선들이 1년에 한 번씩 이 신선의 도가 담긴 황정경을 옥황상제 앞에서 읽고요. 다만 그때 집중하지 못해서 한 글자라도 잘못 읽으면 인간 세상에 쫓겨나는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살게 하고 인간의 삶이 끝나면 다시 천상으로, 천상이 신선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칠이 원래 신선이었는데 황정경 일자를 어찌 잘못 읽어두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그러면 우리는 뭐겠어요? 꿈속에 나타난 사람이죠. 우리 신선들을 따르는가 해가지고, 아 그러면 지금 꿈속에 나타난 한 사람은 정철이 따르는 뭡니까? 신선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들은 다 정철 자신을 뜻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꿈속에 나타난 신선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적은 덧 잠깐만 가지 마시오. 이술 한 잔 먹어 보시오라고 해서 꿈속에 나타난 신선이 정철이 원래 뭐였었다는 거 알려줘요? 신선이었다는 거 알려주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삶이 다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신선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자신이 신선이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뭐가 갈등이 해소가 되는 거겠죠. 그죠? 굳이 인세에 있으면서 신선이 되려고 애쓸 필요 없는 거죠. 인간의 삶이 닿으면 원래의 신선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꿈이라는 게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사람 구분 잘 하세요. 자, 그다음에 꿈속에 나타난 신선이 북두성,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이죠. 북두성을 기울여서 창해수, 바닷물을, 푸른 바닷물을 부어내니, 신선들이 마시는 술이다 보니까 하늘에 국자 모양의 별다리를, 국자 모양의 별자리를 따가지고요 바닷물을 술로 부어내는 겁니다. 스케일 자체가 다르죠. 후연직이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 먹고 꿈속의 신선, 자기가 먹고 날 정철날 먹이건을 서너 잔을 기울이니 화풍이, 그죠? 온화한 바람이 습습 산들산들 불어서 양액 양겨드랑이를 축혀드니 군말리나 되는 높은 하늘을, 적이면 뜻 주의하세요. 적이가 아니라 웬만하면 난리로다, 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요 부분도요 우리 왜 우화의 등선이라고 해서 신선 사상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소동파의 적벽부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꿈속에 나타난 신선과 술 주고받은 다음에 신선이 되는 듯한 기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소동파의 적벽부에 나오는 말이고요. 중요한 건 우화 등선 신선 사상이 나타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왜 정철이 답하는 거예요. 큰 따옴표 쳐볼게요. 자, 이술 가져다가 사해 온 세상에 골고루 나누어서 억만창생을, 수많은 백성들을 다 취하게 만든 다음에 그때야 다시 만나 우리는 또 한잔 합시다. 우리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백성들 먼저 챙기는 거 아니겠어요? 정철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백성들을 먼저 챙기는 거니까 뭡니까? 애민 정신이 드러나는 거고요. 이런 것들도 한자 성어로 선우후락이라는 얘기도 가능하죠. 이 선우후락이 세상에 근심할 일은 남보다 먼저 근심하고 선우, 그 다음에 즐거워할 일은 후락, 나중에 즐거워하는 건데, 이 지사나 어딘 사람의 마음씨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일은 뒤로 미루는 지사나 어딘 사람의 마음씨를 선우후락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즐기는 것보다 백성들 즐길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니까 선우후락이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정철의 말이 끝나자 학을 타고 이 꿈속에 나타난 신선이 구공, 높은 하늘로 올라가니 공중에 옥피리 소리가 어지런가 그지런가 이제 꿈에서 깨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이제 마음속의 갈등이 해소가 됐죠. 그럼 이런 거잖아요. 어, 신하로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신선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인가 갈등하다가
내가 원래 신선이었다는 거 알았으니까 그러면 신화로서 인간의 삶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신선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신화로서의 삶에 충실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도 잡을게요.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르는데 그 끝을 어찌 알겠는가. 명월이 밝은 달이 천삼 만나게 온 세상에 아니 비친 데가 없다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자, 신하로서의 삶에 충실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뭡니까? 온 세상에 환한 달빛을 보는 거고요. 이 달은 뭐예요? 그죠? 신하로서의 삶에 충실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깨닫게 되는 건 온 세상에 가득한 임금의 은혜겠죠.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서 신하로서의 삶에 충실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뭡니까? 임금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을 명월이 천삼 만나게 알이 비친 데 없다로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일단 여기 내용 정리해 보면 장수 이동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요. 꿈속에서 신선을 만나 그죠? 갈등이 해소가 되고요. 온 세상에 가득한 임금의 은혜를 느끼면서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죠. 자, 이거 한번 보시고요. 형식 보면 글자 수 보세요. 명월이 3, 천삼 만나게 5, 아니 비친 4, 대 없다 3 해가지고요. 우리 왜 가사 중에 맨 마지막 구절의 글자 수가 시조 종장의 글자 수와 같거나 유사하면 형식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예, 정격 가사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가볍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본사 부분은 특히 여정 견문 감상에 따라 정리하시면 되고요. 작품 감상하기 2번 그 페이지 보죠. 그죠? 산과 바다 크게 공간이 두 곳으로 나타나는데 산에서는 유교적인 충의 사상의 핵심이고요. 바다에서는 도교적인 신선 사상이 주로 나타난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우리 왜 산에서도 뭡니까? 금강대에서는 신선 사상 느끼고 있고요. 바다에서도 의상대에서는 우국 지정 같은 거 드러내고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핵심 정리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부적인 부분들 하나하나 봤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정철의 관동 별곡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조금 더 남았어요. 삼위인곡, 송미인곡, 그 다음에 뭐 규원가 등등 해가지고요. 남아있는 작품들은요. 우리 다음 차시 수업 때 정돈하도록 할게요. 현대어 풀이 중심으로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특히 본사 부분은 여정, 견문, 감상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차시 수업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